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주제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팀원과 농경사회의 팀장 리더십.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만 보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예, 전 세계가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통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어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통화하기도 너무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구성원들의 소통 방식이 글로벌화 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많이 되고 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동양적 스타일에서 서양적 스타일로 좀 바뀌고 있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머니께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막 제대로 막이 내용 설명도 안 해놓고 막 모르고 계신다고 막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지금이야 연로하시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엔 좀 심했습니다. 정말 제가 심하게 했었어요. 이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저한테 소중한 분인데 어머니한테 막 한다 이거죠.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뭐 남자고 여자고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신데 이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주고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친밀감에 대한 소통의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더로서 이 자신의 팀원은 당연히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할 것이다. 또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이제 소통 방식이 주로 동양권에서 많이 나타났었어요. 예. 이 비교 문화를 연구하시는 이제 대가시죠. 헙스테드라는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문화를 갖다가 고맥락 문화다, 뭐 저맥락 문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한 바 있는데 이 고맥락 문화는 주로 이제 농경 사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제 뭐 모내기하고 뭐 추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큰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홍수 나고 뭐 태풍 불고 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그 지역에서 계속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터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맨날 거의 큰 변화 없이 소통하고 사는 거죠.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이제 거시기 머시기 머시기 거시기 또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이제 고맥락 문화의 이제 대표적인 특성인데 반면에 이제 저맥락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목민들한테 노마드들 여기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계속 이제 지역을 막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환경,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서로 잘 모르잖아요. 뭐 시니어리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새로 가봤는데 모르지 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러니까 서로 아주 구체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저맥락 소통이다, 저맥락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류학자 중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 소통의 책임, 그러니까 소통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잘 됐을 때든 뭐 잘 안 됐을 때든 이 소통의 책임을 어디에다가 귀인을 시키느냐, 어디다가 두느냐, 이거를 이제 고맥락 문화가 저맥락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한 바가 있어요. 이제 고맥락 문화에서는 소통의 책임을 누구한테 두느냐, 주로 듣는 사람, 청자한테 둔다고 하고요. 저맥락 문화에서는 소통의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 말하는 사람, 화자에다가 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고맥락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막 새로운 것들을 자주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저맥락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좀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저맥락 문화의 소통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라는 맥락에서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리더를 맡고 계시는 뭐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맥락 문화의 소통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해왔다 그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개떡같이 내가 말했지만 너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이게 예전 방식, 이제 고맥락 문화의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맥락 소통에 익숙한 뭐 MZ 세대 이렇게 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맥락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 이거죠. 더 익숙해졌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통의 책임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바로 말하는 사람, 화자에다 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팀장이 뭔가 지시한 내용을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아 내가 말한 게 이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업무 지시를 그럼 잘못하셨네요. 이렇게 이 업무 지시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MZ 세대들한테 MZ 세대라고 하기 툭 치긴 좀 뭐같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러면 동양권에 있지만 저맥락 문화의 소통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업무를 지시하실 때도 저맥락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서로 다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소통을 하시는 게 보다 적합하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